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새만금에 7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삼성이 얼마 전에 투자할 뜻이 없음을 전달해 오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삼성 측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투자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청사진만 장밋빛이다. 이런 지적이 무성합니다. 더불어 새만금의 환경은 기업들이 투자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가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C 시사진단 오늘은 삼성에서 촉발된 새만금 투자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운천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유남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종국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유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삼성은 7조 원을 투자하겠다던 5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삼성 고위층의 공식적인 뜻을 확인할 생각이지만 투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시각부터 마지막까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비단 삼성뿐 아니라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약속만 해놓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기업도 많다. 중국과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고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참에 새만금의 투자 환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와 항만, 공항 등 SOC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덕거리는 새만금 투자.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 삼성 투자에서부터 촉발된 만큼 그 얘기부터 먼저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삼성이 전라북도에 이 투자할 뜻이 없음을 이게 전달해 오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그 이후에 뭐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또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하는 답변이 약간의 그 온도차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부터 좀 짚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사실상 이게 삼성이 접은 것 아니냐, 뭐 백지화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 삼성의 기본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삼성이 투자하기로 했던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예. 이제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성이 많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환경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객관적인 현실이고 예.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삼성이 과연 전북에 투자할 의도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가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당시가 아시다시피 LH공사를 통합해서 경남 진주로 가져가는 상황이었고 그 직후에 삼성이 전북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MOU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건데 뭐 총리실도 마치 보증 서는 것처럼 총리실도 들어와 있었고 뭐 주식경제부나 뭐 이렇게 다 해서 함께 이렇게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삼성이 확실히 온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만약 그것이 성남 전북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주책으로서 말하자면 정치적 쇼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까지 가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 삼성이 아직 공식 의사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제 조건을 이제 달긴 하셨습니다만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그 상황으로 봤을 때 투자를 사실상 거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원천 의원님도 혹시 같으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약간 다르십니까? 지금 국제 환경 또 지금 현재 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해요. 그 당시에는 풍력, 태양광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해서 OCI도 투자 계획을 5차, 6차로 세웠는데 심지어 투자 계획서도 계약까지 한데도 철회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상황으로 보면 삼성이 그러한 풍력이나 태양광을 투자할 그러한 그런 여력이 없다든가 어렵다 하는 건 인정이 갑니다. 예.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꼭 MOU를 할래 안 할래 하는 것이 나오는지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가. 사실 경제는 경제로 가야지 정치가 개입하면 될 일도 잘 안 돼요. 예. 처음에 MOU를 그냥 기업 간에 또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이 MOU 맺을 때 LH공사도 연계가 되고 또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지식경제부장 차관, 또 농식품 차관,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2021년까지 지금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철회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따져본들 이게 MOU지 계약도 아닌데 예. 이 MOU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한들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되는 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 도움되는 건 뭐냐? 2021년까지 삼성이 어쨌든 그렇게 MOU를 맺어 주었으니까 그 안에 그러한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잘 만들어내면 풍력 또는 태양광이 안 되면 다른 그러한 신산업, 요새 신산업 드론 뭐 이를테면 로봇 또는 태양전지 이런 거를 지금 삼성에서 투자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계획을 좀 우리 새만금에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면서 우호적 환경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저는 먼저 투자 철회를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내 뭐 방송, 또 신문 쪽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투자 철회를 당연시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뭐 응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 있는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문서에는 그때 당시에 문서에는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드시 명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몰고 가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예. 삼성이 너희들이 그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점수는 낙제점이다라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해서 불편한 그런 통로로 이걸 우리 끼어들었으니 이건 당신들이 이 문제를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풍력이랄지 이런 건 뭐 지금 세일가스가 $20 선에 거래되기 때문에 별 값어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가도 하락했고 그래서 삼성을 이렇게 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2021년까지 너희들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해라. 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빨리 서둘러서 뭐 1년에 한 6천억이나 뭐 7천억 이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하니까 이제 또 뭐
우리 정은천 의원님도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의석이 한석 가고 그랬으니 여야 3당이 모두 노력을 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빨리 서둘러서 매력 있게 만들고 삼성의 신수종 산업을 투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분야를 이쪽에다 해라. 거기는 아마 지금 바이오 쪽으로 삼성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것은 농업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 것을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투자 처리를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예. 그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하고 정운천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말씀은 사실 그 삼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투자할 의사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성립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이쪽에서 뭐 그 매달려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반론도 나올 법한데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새만금이 국제공항 항만, 도로, 또 철도 이러한 인프라를 잘 깔고 또 거기에 대한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 오지 말하게도 옵니다. 예. 근데 아무리 MOU를 맺어서 약속을 지켜라 해도 돈이 안 되고 여기 와서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 올 수가 없지요. 예.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냉철하게 기업의 환경을 우리가 읽고 그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계속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정치권에서는 지금 6천억 투자하는 거를 1조, 2조 투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러한 SOC를 최대한 빨리 하면서 자, 삼성, 현대, 야, 들어와라. 이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유남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금 정운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그 새만금에 대한 어떤 삼성의 어떤 전략적 태도는 저희가 이제 정확하고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추진됐던 뭐 임청희 실장을 포함한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들이 처리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앞서도 이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풍력산업이라든지 어떤 태양전, 태양광 산업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삼성그룹이 2013년에 신사업 추진단에서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해체한 수준으로 간 것은 맞는 건데 결국 그러면 삼성이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약속했었던 새만금에 관한 어떤 투자를 완전히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은 이것은 전라북도하고 삼성 간의 어떤 그런 싸움이나 그런 논쟁의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전라북도 어떤 지역 사업을 떠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대한 올바르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진척되도록 가는 그런 기반을 놓고 삼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와 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스스로 전라북도 스스로 이게 없었던 일이나 백지화나 철회로 못 박지 말자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이제 되는데요. 근데 역시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처럼 과연 이제 삼성이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조만간 그 아마 최근에 그 송화진 지사가 삼성을 아마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그 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러면 그 비슷한 그 스탠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시겠군요. 어떻게 세 분께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적절하게 하셨지만 뭐 삼성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인 책임 부분들은 거론할 수는 있겠죠. 예.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기업이 투자 가치가 없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이 새만금이 여러 가지 SOC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여건이나 투자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삼성 오십시오 매달리지 않아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환경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삼성한테 우리 투자해 주십시오 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는 생각되지를 않아요.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하고 마치 각을 세워서 삼성하고 전라북도하고 뭐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예. 하나 추가하면 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이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이 전국으로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에서 여당 의원이 탄생했어요. 예. 그것도 삼성으로 봐서는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선택할 창구가 벌써 여당, 야당이 생겼잖아요. 예. 일테면 예. 또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적극적인 정책, 또 한중 경협단지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또는 앞으로 기회에 이러이런 일을 준비한다. 이제 여당, 야당이 함께 가는 쌍발통 정치가 이루어졌다. 또는 이런 등등을 계속하고 나는 우리 21년까지 삼성이 약속한 거를 항상 신뢰를 갖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삼성이니까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좋은 연애 관계를 좀 맺는 게 좋지.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각을 두어버리면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예. 예?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나쁘게 얘기하면 불매운동이라도 할 텐데 예. 불매운동 하면 다른 기업도 안 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특히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로 연애 관계가 돼야 되지 짝사랑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 짝사랑하는 형태로 가면 답답한 거죠. 예. 원론적으로만 한 말씀 다시 드리면 예. 정은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결론은 저는 다시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시행 단계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전제 하에서 삼성이 됐던 기존의 MOU 체결한 여러 기업이 됐던 그리고 이후에 또 새로운 기업들이 어떤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가 됐건 그런 단계가 되려면 지금 이게 국책 사업으로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는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모든 사안에서 출발점은 또 여당에서 좀 더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으로 좀 풀어주시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밍 예. 저기 새만금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최근에 예. 새만금 개발청에서 투자 전략국장이 예. 아직 유효하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아직 이렇게 뭐 깨진 건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이 중국으로 다니면서 기업 유치를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예. 이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함께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라북도나 그 새만금 개발청을 통해서 흘러나온 삼성의 얘기는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라는 그 뜻을 계속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상무 2명이 예. 이걸 큰 국가의 몇 개 부처하고 함께 협약을 맺은 사항을 일개 상무 2명이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와서 의사 전달한다? 그건 굉장히 불손한 행위죠.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것을 따지기로 하면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좀 잠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럼 실리가 있느냐? 그거지. 그거 예. 실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대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도지사가 삼성 사장이 만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전략적으로 안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우리는 삼성의 투자 유치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들을 삼성을 압박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지형이 의회 권력이 지금 완전히 이제 여당으로 넘어왔죠. 야당하는 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관련한 문제고 또 여당 의원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그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중앙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충분히 삼성그룹을 압박을 하고 이쪽에 그 도지사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우리는 투자 유치가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공문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가야지. 예. 만나가지고 투자 우리는 처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예. 이거 우리가 전략이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좀 이기는 게임을 계속 가져가자 이런 얘기. 예. 지금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접근해 볼게요. 지금 만약 삼성하고 아무리 한들 우리가 더 약점만 잡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유남이 교수님 잘 말씀하셨어요. 국가에서 지금 이 SOC를 얼마나 지금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냐 이걸 내다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죠. 아니 세상에 25m 깊이의 항만을 지금 2만 톤급 계획을 세우는데 삼성이 오겠습니까? 이 최소한 10만 톤 이상 만들어야 돼요. 또 두 번째 남북 이축도로, 동서 이축도로 지금 빨리 내야 되는데 1,200억 요구하는데 돈 20억 준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의지가 있다고 보겠어요? 거기다 국제공항 지금 앞으로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번에 좀 더 좀 잘 만들고 정말 이제 중앙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적극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게 분위기가 좀 호전이 되면서 오히려 그때 삼성이든 현대든 간에 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만큼 해서 이제 정부도 이만큼 됐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지. 지금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는데 왜 그 약속 안 지키냐. 2021년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를 삼아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송하진 지사가 삼성증과 만나려는 것은 삼성의 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아마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아마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삼성이 했던 투자 약속이 이게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고 적어도 200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쨌든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수 의원님?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삼성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새만금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답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 그다음에 새만금 가장 큰 부분들은 공항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간선도로 남북 동서 이축 문제, 그다음에 전주와 새만금 고속도로 문제 이런 제발 SOC와 관련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좀 진행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삼성을 압박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삼성이 투자를 한다. 그럼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압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이제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삼성이 MOU를 맺을 때에도 이게 진정성 있는 투자 의사였느냐라는 것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정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같이 서명을 한 그런 사안이라면 그거 책임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을 부분은 정부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양자 간의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기관이 보증을 다 서준 거란 말이죠. MOU가 법적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북 도민들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LH가 경남 진주로 가면서 이제 삼성이 전주에 옵니다. 삼성이 전북에 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가 다 도배가 됐어요.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우리 전북에 온다라고 대대적인 도민들이 환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증 역할을 했던 총리실이나 정부 부처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경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백해무익이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LH공사가 진주로 가고 그거를 반대한 건 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또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였는데 삼성이 새만금에 오는 건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가가 괜히 그 정부 기관이 좀 개입해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정치적인 심판을 해서 정치인들이 손익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삼성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삼성이 내려오는 거를 정말로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논하게 되면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지금 없어요. 예. 그 당시에 도지사도 예.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 사람들 다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심판한들 이게 MOU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뭘 얼마나 심판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국민들이 지혜롭게 도민들이 전략적 판단을 해주시고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데 삼성이 올 수 있는 5년 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는 뭔가 이런 거를 지혜롭게 오히려 이번 이슈를 가지고 대승적으로 창조적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예. 제조업 시대가 끝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미 2000년 초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 제조업은 여기가 한국은 홈베이스에 불과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전부 다 뭐 베트남, 뭐 예. 중국, 베트남 이런 데 다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한국 정말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뭐냐.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고 예. 이제는 삼성 구조본부랄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들이 바이오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 바이오 산업은 농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쪽하고 여기 와서 이런 당신들이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예. 이런 얘기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발전연구원이나 전라북도에서 이런 걸 제시를 해서 이익이 있는 전라북도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예. 뭐 이들에게 뭐 따져봐야 예. 또 옛날에 뭐 5기에서 삼성에 있는 상무가 전라북도 와서 정무부지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예. 1000명도 넘는 상무 하나를 전라북도 예. 정무부지사를 시키면 삼성이 우리 전라북도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겠냐. 예. 전략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미스가 우리가 전북에 예. 많았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삼성이 이제 전라북도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실용적이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적어도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런 책임은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의사를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의 팔을 비틀어서 그런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 만약에 그게 진실이었다면 그런 것은 밝히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김광수 의원님의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서도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때 LH공사가 아주 분분할 때 예. 어떻게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상처를 좀 유무해보자는 뜻 아니었겠어요? 예.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예. 활용한 거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잘잘못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거나 청문회를 한다거나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과연 그 책임이 어느 정도냐도 예.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MOU밖에 예. 안 되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시각만 확대해서 우리가 근본 목적으로 하는 삼성 유치가 더 어려워졌지 예.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예.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롱만 당한 거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문제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어쨌든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뭐 면피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죠. 도덕적으로나 만약에 정 의원님께서도 정확히 이야기하셨지만 정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적인 의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민들을 우롱했다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건 뭐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도민을 우롱하는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면피가 개념이 아니고 예.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삼성 유치인데 예. 삼성 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책임을 논하는 게 무슨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 그 예.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LH공사가 진주로 갔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예. 하물며 이 사건은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5년이 지금 지났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5년 남은 유효기간이 2021년도니까 예. 2021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설령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불러서 야 삼성이 잘 되게끔 당신들이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등등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운천 의원님께 확인해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뭐 뻔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그 도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걸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제가 여기 내려와서 예. 그러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예. 그냥 MOU만 맺어가지고 MOU를 엄청나게 선전하는 걸 봤어요. 예. MOU는 그렇게 선전해야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60개나 되는 MOU를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되는 건 6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90%가 다 이게 종이 조각에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도 좀 더 실질적으로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질적 경제적 접근으로 전략적으로 갔을 때 전라북도 아닌 기업들이 전라북도를 볼 때 제일 크게 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누가 부인했는지, 누가 이용했는지 그 주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삼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이 번번이 이게 무산도 되고 있고요. 그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그 새만금을 좀 그 불을 밝히는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먼저 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윤한 교수님이 좀 말씀 적으셨으니까 좀 먼저 꺼내주시면. 예. 뭐 지금까지 다들 좋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그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어떤 고민의 지점 그런 것과 또 향후에 저희들의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되고 있는데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관련된 것은 저희 이게 지역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서의 기반 조성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어떤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생각했을 때 기업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떤 국책 사업들 중에서 지금 새만금 상태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 MOU를 어떤 식으로 체결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자기 의지로 매력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공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새만금을 어떤 황해권의 어떤 그런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SOC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과서적으로 어떤 정부의 어떤 차원, 그다음에 기업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했던 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사실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실장 그 삼성그룹의 그 김순택 미래 전략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농림수산식품부의 차관, 지식경제부의 어떤 에너지실장, 전 도지사 이런 분들이 다 해서 한 그런 야심찬 MOU였지만 그런 것 자체가 지켜지기가 힘든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국책 사업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고서야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 유치가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전략적 예. 접근 하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30년 동안 경제 발전에 따라서 삼성이 전라북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냉장고를 팔고 보험을 팔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가져갔는가, 얼마나 매출액이 되는가. 대신 삼성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준 게 별로 없다. 예.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하나 필요하고요. 예. 또 두 번째 접근은 뭐냐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소고기 파동으로 굉장히 책임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FTA가 성사가 됐어요. FTA가 성사되면서 오는 그러한 삼성의 이익이 컸을 겁니다. 예. 그런 걸 좀 계산해가지고 이제 정운천이 당선됐으니 우리 새만금에 이제 좀 투자를 좀 해라. 예.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30년간 삼성을 위해서 이만큼 매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봐라. 막 이런 등등의 전략적 접근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MOU를 그냥 왜 철회했냐 안 철회했냐 예. 이 말을 갖고 예. 지금은 아니다. 삼성 얘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그렇습니다. 새만금 투자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환경이 예. 금년에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 이번에 애결위원회 여기 계신 우리 정은천 의원님, 그 다음에 이춘석 의원, 조배숙 의원, 김종혜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애결위원장이 여기 출신 김현미 애결위원장,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새만금이 1조를 넘는 예산이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려워요. 예. 적어도 금년하고 내년도 사이에 새만금의 투자 환경이 될 수 있는, 또 금년에 이제 항만도 10만 톤급 이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재조정하고, 금년이 새만금을 방금들 말씀하신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금년 내년이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해요. 예. 금년 내년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다시 오랜 세월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이 정말 의원님들의 발군의 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예. 저는 새만금만 보면 좀 답답한 게 전라북도 예산 6조 원 시대를 넘었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 속에 지금 새만금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 6, 7천 원이죠. 여기 지금 KTX 요즘에 그 예산도 사실은 그 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건설되고 나니까 이제 예산이 푹 줄었죠. 근데 이거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서 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국가에서 정말 너무 투자가 안 됐던 거고 이게 좀 국책 사업이 아니라 이게 도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이제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만금이 다른 지역에서는 핑계거리가 돼버리는 거, 저희는 애묵단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 좀 앞으로 가까운 몇 년 안에 신속한 SOC와 관련된 진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땅의 미래 가치도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신속한 SOC 사업 구축, 이것이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절대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개념적인 예. 부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고 국책 사업이고 국가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중 경협단지를 만드는데 외국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지방비를 40% 부담해라. 이런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어 도단이에요. 예. 그래서 개념 정립부터 앞으로 해가 나갈 생각입니다. 이 새만금이야말로 새만금 개발청 국가기관을 만들었고 그 국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전라북도나 그 주위에 있는 시도는 관계없이 국가 정책으로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국회에서 꼭 정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새누리당에는 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호적 환경을 새누리당 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제 특위를 몇 번 해봤어요. 이제 배지 없이도. 그래서 이제 새만금 특별위원회 그걸 조금 더 키운다면 동북아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별로 한 15명을 그 특별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새만금의 앞으로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으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만드는 그러한 국가 동력, 단군일의 최대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하는 그러한 이제 국회 내에서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다 자동적으로 우리 이쪽 지역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이니까 협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새만금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내면 예. 아까 김종국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올해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 현대도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예. 그렇게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데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기업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장의 규제 개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예. 두 번째는 일선 공무원의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예. 이런 게 달려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 내의 지자체의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노조의 협조를 잘 받아낸다면 또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새누리당 안에서 그 노력 부디 꼭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아까 이제 한중 경협단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저는 정말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관건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한중 경협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중 경협단지 자체의 개념을 외국인 투자 유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양국의 정상이 얘기했었기 전에 2013년도에 새만금 개발청이 생기면서 개청 세미나 때 최초로 거기에서 지금 언급됐던 그래서 2014년도에 열리는 대통령 정상회의 때 이 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관악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게 중국이 들어오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국가적인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국책 사업으로서 인정을 해서 예.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인식을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뭐 제주도에 얼마나 무분별하게 지금 투자를 넘어선 투기 열풍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노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이라고 하는 특화된 지역의 한중 경협단지는 그 개념과 다른 중국과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과도한 그런 그 외환 보유고 때문에 중국과 제주도 같은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면서 해외에 직접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정책에다가 중국인들은 지금 보면 일본의 직접적인 기업 진출은 꺼려해요. 예. 그렇지만 일본으로 수출은 원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중국의 지금 전체적인 해외 투자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새만금은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 중국인들 거기에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에 있는 지금 새만금에 있는 6개 있는 단지 중에 산업단지 중에 거기에 509부터 909까지가 그런 전략적인 대응 단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한국 안에서 어떤 그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는 한중 경협단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중 경협단지가 양국의 대통령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중국의 투자 유치를 받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4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한국과 중국의 서로 국가적인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출발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직 중국에서는 그 국가적인 의제로 채택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토상에서는 지금 새만금의 한중 경협단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중국 현지의 고위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과 논의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조금 세계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일본도 있습니다. 전에 지금 경협단지와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더 브랜드 파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계의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4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외부로 유출을 시켜야 되는데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자꾸 절상이 돼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한중 경협단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막 속도를 내려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내부의 경제 상황을 훑어다 보면
이쪽에 있는 새만금에 청도하고 뭐 가장 가까운 300km 미만 거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충분히 한중 경협단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보다도 중국의 입장이 더 많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한유럽, 그다음에 한 뭐 아시안, 뭐 한미 이런 경협단지를 거기다 집중적으로 외국인 투자 단지로 모은다면은 가능한데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투자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이게 뭐 지지부진해서 20몇 년이 끌어버렸어요. 지금 상태로는 예. 중국 사람들도 와서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결론은 금년도에 노력하시고 내년도에 노력하셔서 예산을 대폭 늘리는 길만이 이걸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보고 김 교수님 있습니다.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으면 뭐 예.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사드 같은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변수로 더 등장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2013년도 11월에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정부 기관이 생기고 나서 그 관악 세미나에서 얘기한 이후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사드 같은 어떤 외교적인 문제의 변수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이 한중 경협 지구에 관해서는 분명히 매력을 느꼈다는 것을 저희들 확인했어요. 예. 그런데 한국 정부가 새만금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의지가 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한중 그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방향까지도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업 논리와 정책적인 논리로 보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지에 예. 대한 예. 우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한 가지 꼭 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새만금 공항입니다. 예. 이 지금 그 공항의 필요성이야 다들 인정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 가지 거기에 공항이라고 하는 관점을 거기에 경협지구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것은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3시간 반 거리에 이내에 있는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100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환황해권의 교두보로서 새만금이라고 하는 뭐 중추적인 역할, 뭐 지정학적 위치의 가치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한중 경협 단지의 필요성, 한중 국가 정상들의 어떤 그런 조율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만금에 공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항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저희들의 취약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관점을 정부에서도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원점에서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닌 이 말씀드렸던 한중 경협단지의 총괄적인 측면에서도 이 새만금 공항이 왜 필요한지 예, 알겠습니다. 전북이란 지역의 예. 공항이 아니라고 예. 하는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예, 예. 한중 정상회담 2014년 이후에 실제 한중 경협단지를 발전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노력을 하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무 말하자면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화시키고 뭔가 진전되는 부분들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박근혜 정부 자체가 나는 그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그렇기 때문에 SOC나 여러 가지 이 투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인들은 그런 투자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서 새만금을 들고 그것을 부응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유남희 교수님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뭐 정부 여당에서 대답해야 될 적이니까 한번 정 의원님 말씀 듣고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추진하는 추진 동력의 주체가 예. 정치적으로 없었습니다. 예. 저렇게 야당은 비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해내라 했지만 해낼 추진 동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중 경협단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중동까지 포괄하려면 글로벌 특별 행정구역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새만금 개발청이 원탑 서비스로 그렇게 모든 그 행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새만금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만드는 그게 바로 동력이 여기에 있다. 예. 그것만 공유만 된다면 예. 이제 국가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 새만금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일을 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이셨거든요. 부족할 정도가 아니고요. 예. 서울에 올라가면 관심이 없어요. 예. 내 지역이 아닌데
내 지역구가 아닌데. 정부에서는 왜 관심을 안 뒀을까요? 정부에서는 예. 지금 현재 투자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래요. 좀 답답해지죠. MB 때는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22조까지 하고 1,000억씩 민주당 정권에서 나왔는데도 5천억, 6천억까지 투자를 했어요. 예. 투자를 해서 이제 8천억, 1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 의지가 약하다.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40%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이 새만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그동안의 쭉 과정들을 보면 예. 이 인식들을 어떻게 바꾸고 아까 김종국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대한 SOC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만금의 큰 한 고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국가에서 이게 국책 사업이니만큼 충분한 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주고요. 또 SOC도 구축해주고 또 규제도 과감히 풀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한 30초씩 좀 마무리 말씀 좀 짧게 좀 듣고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세계의 경제, 돈은 동북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을 투자할 수 있는 장소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사업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축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동력처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는다. 그런 의미로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하민 교수님. 예. 예. 이번에 그 삼성의 MOU 체결이 철회되느냐 마느냐 이런 사안으로 촉발된 이 계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일단 저희 지역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 단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정말 막대한 자산일 수 있는데 환경, 생태, 산업, 농업 모든 용지들이 건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는 언론이나 정치권 그리고 학계 이 모든 마음들을 좀 모아서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또 삼성을 포함한 MOU 참여했던 기업들의 그 건강한 어떤 투자 의지를 촉발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좀 건강한 의지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정준 의원. 일단 새만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개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새만금을 위한 글로벌 그 특별위원회를 우리 새누리당에 만들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기업 환경을 우호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만금 유치 추진단, 기업 유치 추진단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 동력이 너무 약한 거. 저는 새누리당이지만 새누리당이 잘못한 건 아까처럼 비판하고 여기서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새만금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 예, 새만금 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한 색다른 제안을 또 한번 하고자 합니다. 바로 해수유통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대단히 환경적으로 시와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해수유통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새만금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질 개선이나 완공 축사라든지 다양한 또 비점 오염원 제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제기되는 것들이 새만금 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것만큼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초반부에 이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이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했지요. 과연 이
삼성 투자 문제가 영남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